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라매병원 산부인과의 골반 장기 탈출 클리닉을 맡고 있는 이택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여성 어르신들께서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시는 골반 장기 탈출증에 관한 얘기입니다. 85세 김모 할머니가 수년 전부터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밑이 빠질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소변을 시원하게 잘 보기 힘든 그런 증상이 있어 오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굉장히 남부끄럽고 산부인과에 가는 것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냥 참고 지내시던 와중에 어느 날 목욕을 하시다가 회음부 쪽에 주먹만한 살덩어리가 만져져서 급한 마음에 서울에 살고 있는 따님한테 전화를 하셔서 따님과 함께 병원을 방문하셨고 진찰 결과 자궁 탈출증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러한 제가 언급드리는 사례가 실제 노년층 어르신들이 골반 장기 탈출증으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는 어떤 전형적인 경우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비록 있긴 하지만 이 골반 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여성 어르신들 50세 이상으로 본다면 거의 한 30% 정도 질환을 갖고 계시고 그만큼 유병률이 굉장히 높은 질환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시는 환자가 비율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탈출증의 정도가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않기 때문에 병원을 안 오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여성 어르신들이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가 병원을 가야 되는지 인지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고 스스로 판단해서 병원을 방문하시기가 상당히 곤란하신 경우가 많은 것이죠. 현재 나이로 70대 이상 여성 어르신들이 이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이유는 이 어르신들이 출산을 하시던 시절, 1960, 70년대 이제 위주가 되겠죠. 그 시절은 굉장히 다산을 흔하게 하던 세대였고, 집안에 4명, 5 이상 출산을 하시는 게 굉장히 흔한 때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분만을 하시는 경우가 드물고 조산사의 도움으로 집에서 출산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이유 때문에 분만 후에 이제 회음부 봉합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도 이 질환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 경우도 많고 가사일을 하실 때도 복압이 많이 가해지는 쭈그려 앉는 자세를 취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서 골반을 지지하는 근육들이 탄력을 잃게 되고 골반 장기, 방광이라든지 자궁, 직장 이런 것들이 질 밖으로 밀려 나오는 그런 증상을 겪게 되시는 것입니다. 골반 장기 탈출증은 탈출의 형태와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주로 병원에 오실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은 자궁이 빠지는 것 같다,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하게 보기가 힘들다, 이제 기침을 하거나 무거운 거를 들 때 빠져나오는 정도가 굉장히 심해진다 라고 하시는 것들이 이제 병원에 오셨을 때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들입니다. 특히 일찍 병원에 안 오시고 이 탈출증을 오랜 기간 방치하신 분들은 아주 심한 배뇨통, 배변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병력을 호소하시는 환자들은 골반 장기 탈출증이 있는지 질을 지지하는 여러 인자들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되고 탈출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진, 촉진 등을 시행해서 하향 정도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탈출증, 골반 장기 탈출증의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세분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 약간의 느낌만 보이고 겉으로 탈출이 되는 객관적인 소견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보다는 이제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이제 운동요법 위주로 되겠는데 이제 항문 올림근이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수축을 반복적으로 시켜주는 케겔 운동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케겔 운동이 너무 많이 일반인들한테 알려져서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터넷이나 쉽게 이런 곳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이제 만성 기침이라든지 비만, 변비라든지 이런 장기 탈출증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을 교정을 하고 주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탈출증의 정도가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여러 가지 내과적인 질환을 앓고 계신 문제 때문에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보존적인 방법으로
폐살이라고 하는 그런 인조 보형물을 질 내에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삽입을 할 때는 여성 호르몬 질 크림이라고 하는 것을 한 수주 정도 미리 사용을 하고 폐설이를 넣어야지 어떤 그 합병증이라든지 폐설이를 착용함으로써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장기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폐사리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물질이다 보니까 질을 압박을 하게 되고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누공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특별히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수술을 권유해 드리는 것이 우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폐설이를 삽입한 이후에 안정감이 있고 특별한 불편감이 없다면은 약 주기적으로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 염증이 생기지 않는지 질에 미란 같은 게 생기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고 재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술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골반장기 탈출증에 기본적으로 표준되는 치료 방법은 수술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 이제 수술을 우선 시행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개복술보다는 질을 통해서 시술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해결이 되고 간혹 이제 재발을 감소하기 위해서 인조 메쉬라고 하는 인조 보형물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수술적 방법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 질식 자궁 적출술과 질벽 봉합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만 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빠져나오는 자궁 적출을 시행한 이후에 질벽을 복강 내에 있는 단단한 인대에 고정을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약 1시간 이내로 끝나고 복부에 흉터가 전혀 생기지가 않고 환자분은 빠른 회복 기간을 거쳐서 한 이틀 정도 후에는 퇴원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궁 탈출증의 수술 요법으로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혹 환자분들에 따라서는 어르신들이라 하더라도 자궁 절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자궁이 없으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 기운이 없어진다, 쉽게 늙는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다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궁 절제라고 하는 과정은 탈출증을 효과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임을 인지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탈출증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이전에 회음 성형으로 인해서 질식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라든지 이전에 다른 이유로 자궁을 이미 절제하신 경우에 발생한 질 탈출증의 경우에는 개복이라든지 복강경인 방법을 이용을 해서 인조 보형물을 삽입을 함으로써 우리 해부학적 구조 중에 하나인 천극인대라고 하는 그런 단단한 인대에 고정을 하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기타 질폐쇄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고령에서 이제 성생활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수술요법인데 자궁 탈출증 정도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 자궁을 제거하지 않고 질 앞뒤벽을 봉합하는 방법인데 고령의 어르신들이 수술 후에 최소한의 통증, 출혈, 배뇨 기능의 빠른 회복을 포함한 많은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일부의 환자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다면 골반장기 탈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과 치료가 비교적 쉬운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아직까지 질환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수치스럽다는 이유로 쉬쉬하시고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만큼 이 질환은 오늘날 우리 세대가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고생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이 고된 시기를 보내셨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후유증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 자제분들께서는 어르신들이 숨기고 있는 말 못할 고민이 없는지 항상 살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실 수 있게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들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